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또 오랜만에 강의를 올려드리게 되네요.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는 전자입찰과 시험평가 관련된 강의들은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유튜버를 하는 분들처럼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진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녹음이라든가 여러가지 좀 안 좋은 것들, 좀 미흡하신 분들을 많이 좀 느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하면 이제 장비도 좀 많이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테니까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다고 해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설 업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업체도 이제 막 신설 업체인데 적행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세 가지를 물어요. 이제 주로 세 가지 반응인데, 자, 첫 번째, 신설업체인데 적격심사 입찰에 참여해도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과연 우리 업체가 신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 1순위가 된다고 해서 적격심사를 보게 되면 과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설사 적격심사를 본다고 해도 신설업체라서 수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낙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참여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이 내용들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냐면, 신설업체인데 이거는 우리 아예 안되니까 입찰 그냥 이거는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올해 역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입찰 안 보실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내가 최저가 입찰자 1순위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가봐야 아는 상황인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자격조건이 안돼 포기하실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설업체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역으로 그럼 입찰 안 보실 겁니까? 신설업체라고 해도 일단 무조건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사 적격심사가 통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한 번씩 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업체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이에요. 입찰을 한 번 해본 업체랑 100번, 1000번 해본 업체랑 다릅니다. 그 경험을 제가 자꾸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수행 실적이 약간 미흡해도 적격심사 꼭 통과 못한다? 아니에요.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랑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번 강의를 하시기 전에 미리 다시 보고 오셔야 될 강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들인데, 자, 15강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대한 강의하고 제 16강 적격심사 점수 계산해보기, 이 두 개의 강의를 먼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신설 업체라고 해서 이 질문을 저랑 길게 하셨던 분이 이제 일반 용역, 시설 분야 용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에요. 네, 보통 이제 이 영역의 시설 용역, 일반 용역에 있어서는 적격 통과 점수 이런 것들은 각 공고서 사항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거기에가 적격 심사 시 몇 점 이상 통과라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신설업체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그럼 신설업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신설업체는 어떤 조건이 하나 붙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경영상태 평가에서 7년 이내의 신설업체는 만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요. 당연하죠. 이제 막 만들었고 만든 지 하루 만에 입찰을 받는데 그 업체가 시험평가를 받을 틈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근데 경영상태 평가 신설업체 창업한 지 7년 이내 신설업체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준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가격이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업체가 만약 최저가 입찰자 1순위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입찰 가격이 만점이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보통 추정 가격 5억 원 미만의 이제 입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자, 경영상태 평가에서 벌써 25점, 그 다음에 여기서 70점. 벌써 점수가 먹고 가요.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까지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점수 다 먹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인도에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행실적에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이행실적에서 안 나왔던 점수를 신인도 쪽에서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설업체라고 해도 적격심사 꼭 통과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한테 그때 질문을 하셨다는 업체는 이제 회사를 개인 사업자인데 여성분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신 지 하루 만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신인도 평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하나 또 착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등록하셨죠? 그 다음에 SMPP 거기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도 등록하셨죠? 그리고 여성기업도 등록하셨죠?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분의 답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 24에 가게 되시면 이제 여성기업 등록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신청 절차는 또 친절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공공구매 종합정보, 즉 SMPP 갔더니 친절하게 중소기업 정보, 긴급 여성기업 확인서 절차 간소화 안내라고 2021년 2월 16일날 또 공지까지 떠 있어요. 볼까요? 자, 2월 15일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안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비대면 조사 진행. 그래서 1인 기업, 이런 업체들은 현장 조사 없이 서면 조사로 곧장 대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업체도요, 신청하자마자 그날, 그 다음날 신청을 했는데, 아침에 신청을 했는데, 그날 오후 늦게 이 확인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SMPP에서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하시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기 각 회원사, 각 지역별로 있는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성기업 등록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만, 자, 보시면 되게 간단해졌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요새 뭐 김용군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 19일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중대재해 일탈행위 공공기관의 확실한 페널티, 즉 보면 앞으로 발주처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즉 이거는 뭘까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재해를 발생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게 되면 신인도 평가에 다시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이게 신인도 평가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강화가 될지, 안 그러면 입찰 자격 조건에서 애시당초 제한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하게 작용될 사항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제가 신인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 표현처럼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내가 땀 흘려서 캐내서 내가 준비를 하면 그게 내 보화가 되지만, 그냥 그 밭에 묻어져 있는 걸 본인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행실적에서 아무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이 신인도, 이 가점에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거를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포기하고 계실 게 아니라, 그 포기라도 0점, 막 1.2, 0.1, 0.2 때문에 탈락하는 업체가 되게 많다니까요. 어찌됐든 이 신인도 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신생업체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